저는 한국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12문의 자주포를 3년 만에 납품한다고? 독일 라인메탈도 5년 걸리는 물량입니다. 계산상 불가능했죠. 하지만 6개월 후 폴란드 군사기지에 섰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 222문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을요? 이것은 한 독일 엔지니어가 자부심을 잃고 진실을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시간은 협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인메탈 25년 경력 동안 우리는 언제나 정해진 공정을 따랐죠. 설계 18개월, 시제품 12개월, 테스트 6개월. 그게 독일식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준이었고요. 하지만 2024년 가을, 베를린 회의실에서 본 그 문서는 달랐습니다. 한국 K9, 폴란드 납품 계약 3년. 동료가 물었죠.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해야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피터 슈나이더입니다. 라인메탈 포병기술부 수석 엔지니어죠. 25년 동안 한 가지만 배웠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설계엔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공학의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았죠. 민행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자문했고요. 유럽 12개국 포병 시스템에 제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완벽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존중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베를린 라인메탈 본사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비췄죠. 하지만 실내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때문이었죠. 타원형 테이블에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 방산업계 주요 인사들이었죠.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떴죠. 발표자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폴란드 국방부, 한국 K9 자주포 212문 도입 확정.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놀랍진 않았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이 가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계약 기간 3년. 2022년 계약 체결. 2025년 납품 완료 예정. 제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이요? 우리 세자르도 5년 걸렸는데요. 영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죠. 설계 변경만 2년입니다. 어떻게 3년 만에 212대를 만듭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212문의 자주포를 3년 만에요. 라인메탈 최고 생산 기록이 연간 48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라인을 풀가동했을 때죠. 1년에 70문 이상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계약서 세부 조건이 나타났죠. 납품 일정표, 성능 보증 조항, 품질 검증 절차.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기 납품 시 보너스 지급 조항 포함. 저는 미소를 거뒀습니다. 조기 납품이요? 3년도 불가능한데 더 빠르다는 겁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업체들, 마케팅은 잘하네요. 웃음이 터져나왔죠. 저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단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침착합시다. 계약은 계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가 테이블을 두드렸죠. 3년 만에 212문? 불가능합니다. 결국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겁니다. 위약금 협상이 시작될 거고요. 우린 그때를 대비하면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믿고 저런 계약을 했을까? 정치적 쇼겠지. 결국 독일 기술로 돌아올 거야.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프로젝터는 꺼졌지만 화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12문. 3년. 조기 납품.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약서 사본을 펼쳤죠.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이면 1095일입니다. 212문을 1095일로 나누면 5.161당 1문이죠. 일주일에 1.4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인메탈에선 한 대 조립에 최소 3주가 걸렸습니다. 부품 조달, 정밀 가공, 조립, 테스트까지 포함하면 한 달이죠. 그게 독일 표준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표준이기도 했고요. 한국이 뭘 가지고 있길래요? 마법이라도 부리는 겁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토마스가 들어왔죠. 피터, 아까 회의 봤지? 그가 제 책상에 기댔습니다. 한국 애들 완전 허풍이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계약은 했으니 뭔가 있겠지.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저렴한 가격에 낚인 거야. 폴란드도 알 거야. 결국 납기 못 지킨다는 거. 그가 창밖을 가리켰죠. 저 공장 봐. 우린 7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완벽한 시스템이지. 한국이 뭐라고 우리를 따라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조기 납품 조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토마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K9 자주포를 입력했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계약. 한국 방산,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독일, 프랑스 제치고 한국산 선택. 저는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였죠.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린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시간을 샀죠. 시간을 샀다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폴란드가 급하긴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다고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진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죠.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온 거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폴란드 K9 계약 관련 추가 자료.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였죠. 폴란드군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납품 일정, 배치 계획, 훈련 스케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기 인도 계획 수립 중.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조기 인도요? 3년 계약인데 2년 반 만에 끝낸다는 겁니까? 폴란드가 정말로 믿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거라고 말이죠. 제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군이 실제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배치 계획까지 짜놨더군요. 그럼 한국은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25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완벽한 설계, 정밀한 가공, 철저한 검증. 그게 독일 기술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린 건지 아니면 세상이 빨라진 건지. 한국이 무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니란 건지. 토마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피터, 점심 먹으러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일어서면서 물었죠. 토마스, 만약 한국이 정말 해낸다면?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린 직업을 바꿔야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어. 피터, 넌 너무 걱정이 많아.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우린 납기보다 완벽을 납품한다. 그들은 완벽보다 납기를 납품한다. 그게 차이지.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공장이 보였죠. 라인메탈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오후 6시면 모두 퇴근합니다. 그게 규칙이었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폴란드, 한국과 역대 최대 방산 계약 체결. 전문가들은 납기 준수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 속에서 운전했죠. 창밖으로 베를린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독일 자동차 산업에 관한 거였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뒤처졌죠. 왜일까요? 변화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맥주병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허풍이면 좋겠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폴란드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첫 배치 완료. 예정보다 앞당겨.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폴란드 동부 군사기지였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계속 이어졌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배치 48문 모두 인수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개월이면 180일입니다. 48문을 180일로 나누면 4일에 1문씩입니다. 라인메탈은 한 대에 3주가 걸렸거든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카메라가 자주포 내부를 비췄어요. 계기판, 조종석, 탄약 적재함. 완성품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시험 사격을 준비했죠.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발싸움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스였어요. 적어봤어? 48문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 아닐까? 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폴란드 언론, 유럽 언론, 미국 언론. 모두 같은 숫자였습니다. 48문. 토마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는 배치 현황이었습니다. 48문, 인수 완료. 두 번째 페이지는 성능 검증 결과였어요. 사격 정확도, 이동 속도, 통신 시스템.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추가 납품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6월 64문, 9월 60문, 12월 40문. 총 212문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올해 안에 끝난다는 겁니까? 계약 기한보다 1년이나 빠른 거였죠.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모였어요. 회의실은 어수선했습니다. 발표자가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군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48문 모두 완제품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품질은요? 초기 검증은 문제 없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공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24시간 가동입니다. 3교대 시스템이죠.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공장의 3배는 됐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생산 속도, 납품 일정, 성능 지표.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죠.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212문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프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라인메탈 공장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K9 전량 인도 올해 안 완료 전망. 화면에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계약 이행 속도가 기대 이상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폴란드 현황 확인, 한국의 납품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 야경이었습니다. 조용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48, 64, 60, 40, 212.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가 보였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K9 납품 순조, 연내 완료 예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가 있었어요. 피터, 진짜인가 봐. 폴란드가 공식 발표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토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K9 성공 사례 분석이었어요. 3가지 요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24시간 생산 체계, 수직 계열화된 부품 공급망, 실전 환경 기반 설계. 저는 마지막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전 환경이요. 한국은 휴전선이 있었죠. 그들에게 무기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나토 요청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장 확인이었죠. 저는 바르샤바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폴란드 군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가 격려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11월의 폴란드였어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3시간을 달렸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군사구역이었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 차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이 양옆으로 펼쳐졌죠. 저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기지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영하 5도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죠. 긴장감이었습니다. 장교가 앞장섰습니다. 콘크리트 길을 따라 걸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활주로만 한 넓은 광장이었어요. 그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주포들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포신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죠. K9이었습니다. 212문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첫 번째 차량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죠. 포신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155mm 구경이었어요. 6m 길이의 포신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디젤 냄새가 났습니다. 엔진 오일과 금속의 냄새였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어요. 하늘을 가르는 포신의 행렬이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산업의 진화였습니다. 212문입니다. 장교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부입니까? 네. 전량입니다. 그가 팔을 뻗었죠. 줄이 이어졌습니다. 1열, 2열, 3열. 계속 이어졌어요. 포신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열병식 같았죠. 저는 걸어갔습니다. K9에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차체를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용접선이 깔끔했습니다. 도장도 완벽했죠.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부를 봤어요. 서스펜션, 트랙, 구동장치.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라인메탈 기준으로도 합격이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줄을 따라 이동했죠.
10대, 20대, 30대. 계속 이어졌습니다. 50대를 지났습니다. 100대를 지났죠. 포신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각도, 똑같은 위용이었어요. 이건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복제였어요. 완벽한 복제였죠. 차를 탔습니다. 기지 외곽으로 이동했어요. 10분 후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어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K9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이었죠. 배기구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차량 주변에 있었어요. 저는 관측소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K9이 보였어요. 포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발사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어요. 저는 K9을 봤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차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표적 정중앙이었죠. 포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재장전 중이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포신이 멈췄죠. 두 번째 발사였습니다. 다시 명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연속 사격이었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어요. 분당 6발이었습니다. 라인메탈 PGH-2000이 분당 3발이었습니다. K9은 2배였죠. 사격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K9에 다가갔습니다. 포신을 만졌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없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문제 없었죠. 저는 K9을 올려다봤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엔진의 굉음이 아니라 철판을 때리는 눈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독일 기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령관실에 안내됐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3년입니다. 정확히는 3년 4개월이죠. 212문 전량 인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제 눈을 봤어요. 아니, 약속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사령관이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장이 보였죠. 212문의 K9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기지가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죠. K9들이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포신들이 보였어요. 212개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행렬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 폴란드 K9 현장 시찰 보고서. 결론 한국은 불가능을 증명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썼어요. 한국은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저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K9 위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숙소로 찾아왔죠. 박사님, 특별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놨어요. 특별 테스트요? 네. 극한 환경 시험입니다. 30분 후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더 동쪽으로 향했죠. 도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창밖 온도계가 영하 15도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더 춥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테스트 장소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25도쯤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영하 25도요.
라인 메탈 테스트 기준이 영하 20도였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죠.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아팠습니다. 영하 25도의 공기였죠. 눈앞에 펼쳐진 건 넓은 설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얀 지평선만 이어졌죠. 그리고 저 멀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관측소였어요. 저기서 보시면 됩니다. 장교가 관측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걸어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삐걱거렸죠. 5분 후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히터가 가동 중이었죠. 하지만 공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테스트 준비 완료.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설원 중앙에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3대였죠.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대답했어요. 자주포입니다. 새 종류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 독일제였습니다. PGH-2000이었죠. 라인 메탈의 자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제였어요. 세자르였습니다. 세 번째가 K9이었죠. 비교 테스트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일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합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긴장됐거든요. 테스트 시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 타이머가 나타났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5, 4, 3, 2, 1. 첫 번째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PGH-2000이었어요. 엔진 시동을 걸었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굉음이었어요. 하지만 불규칙했습니다. 시동 실패.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엔진 온도가 표시됐습니다. 영하 18도였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어요. 끊겼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전자계통 오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PGH-2000은 실패했습니다. 영하 25도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프랑스제 차례였습니다. 세자르가 시동을 걸었죠.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끊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실패였습니다. 두 대 모두 시동 불가.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관측소가 조용해졌어요. 다들 세 번째 차량을 봤습니다. K9이었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K9을 봤어요.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죠.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K9 시동 시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K9이 깨어났습니다. 시동 성공.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K9을 봤어요. 배기구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죠. 영하 25도에서 말이에요. 포탑 회전 테스트. 다음 명령이었습니다. K9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말이죠. 좌로 90도, 우로 90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신 각도 조정.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45도, 60도, 75도. 정확한 각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시스템, 전자 제어 장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혹한의 시험을 매년 봤죠.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매년이요? 네. 한국 동부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전 환경이었군요. 발사 준비.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K9의 포신이 멈췄어요. 정확한 각도에서 말이죠. 저는 쌍안경을 내려놨습니다. 맨눈으로 봤어요. 발사음이 터졌습니다. 쾅! 관측소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눈보라가 일었어요. K9 주변의 눈이 폭발처럼 흩날렸죠. 하지만 K9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중.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표적이 표시됐습니다. 정중앙이었죠. 두 번째 발사였습니다. 쾅. 다시 명중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속 사격이었죠.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화면을 봤어요. PGH-2000과 세자르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철덩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K9은 살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던 건 한국산 철의 심장이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K9에 다가갔습니다. 엔진이 여전히 가동 중이었죠.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엔진실을 봤습니다. 기술자가 뚜껑을 열어줬어요. 증기가 피어올랐죠. 엔진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영하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죠. 저는 엔진을 만졌어요. 뜨거웠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PGH-2000으로 갔습니다. 제 작품이었죠. 25년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엔진실을 봤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오일이 굳어 있었죠. 왜 실패했습니까?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설계 온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PGH-2000은 영하 20도까지만 보증됩니다. K9은요? 영하 40도까지 작동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설계된 의지죠. 장교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K9을 가리켰어요. 저 엔진은 단순히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죠.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비교표였죠. PGH-2000 시동 실패, 작동 불가 세자르 시동 실패, 작동 불가. K9 정상 작동, 사격 성공.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K9의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우린 완벽을 설계했지만 그들은 생존을 설계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조건을 준비했죠. 박사님. 기술자가 불렀습니다. 네. 추가 데이터입니다. 그가 파일을 건넸어요. 저는 열었습니다. K9 혹한 테스트 기록이었습니다. 영하 30도, 영하 35도, 영하 40도. 모두 성공이었어요. 심지어 영하 43도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이건 시베리아 수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웃었어요. 한국은 시베리아를 준비했죠. 유럽은 유럽만 생각했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린 유럽 기후만 생각했어요. 온화한 겨울, 적당한 여름. 하지만 전쟁은 기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K9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묵묵히 말이죠. 마치 파수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가웠어요. K9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54세의 독일 엔지니어가 보였어요.
25년 경력, 민행공대 박사, 나토 자문위원. 하지만 오늘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생님 앞에서 말이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죠.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K9은 유럽 모델을 압도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다. 철학의 차이다. 유럽은 완벽한 환경을 설계했다. 한국은 불완벽한 현실을 설계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전장을 만들었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죠. 저 눈 속 어딘가에 K9이 서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K9의 심장 박동 소리였죠. 영하 25도 모든 엔진이 멈췄지만 K9은 움직였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K9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서 온 거였어요. 초청장이었죠. 공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피곤했지만 긴장됐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K-9을 만든 나라였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통역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악수했죠. 공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입니다. 차는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산, 들판, 건물들. 작은 나라였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십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입니다. 공장이 인상적일 겁니다. 왜죠?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2시간 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 차가 진입로로 들어갔어요. 정문을 통과했죠. 그리고 보였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라인메탈의 3배는 됐어요. 건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크기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역관이 웃었어요. 크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였어요. 안내원이 나왔습니다. 안전모를 건넸죠. 착용해 주십시오. 저는 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K9 차체들이 줄지어 있었죠. 각 스테이션마다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용접하고 조립하고 검사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모두 묵묵히 일했죠. 손동작만 보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시계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서로의 손동작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용접을 끝내면 다음 사람이 바로 시작했죠. 멈춤이 없었습니다. 3교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4시간 가동입니다. 쉬지 않습니까? 라인은 쉬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대하죠. 저는 작업자들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첫 번째 스테이션에 멈췄습니다. 차체 용접 구역이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작업자가 용접봉을 움직였어요. 정확한 각도, 일정한 속도.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 작업자는 몇 년 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년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5년이면 중견이죠. 라인메탈이라면 감독자가 될 나이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아직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엔진 조립 구역이었어요. 거대한 디젤 엔진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차체에 장착하고 있었죠. 손동작이 일치했습니다. 신호 없이 움직였어요. 1번이 볼트를 잡으면 2번이 렌치를 넘겼습니다. 3번이 고정하면 4번이 토크를 확인했죠. 대화가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소통했어요. 훈련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인메탈은 2년이었거든요. 세 번째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전자시스템 구역이었죠.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색깔별로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어요.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쉬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쉬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게 손을 쓰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20대 후반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우린 항상 준비해야 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독일은 평화로웠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이 있었어요. 전쟁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죠. 네 번째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포탑 조립구역이었어요. 거대한 포탑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155mm 포신이 놓여 있었죠. 작업자들이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6m 3톤짜리였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정밀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mm 이내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인메탈 기준이 2mm였거든요. 마지막 구역으로 갔습니다. 엔진 시험실이었어요. 완성된 K9이 있었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이었죠. 조립 후 즉시 테스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차량을 테스트합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불량률은요? 0.3%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0.3%요? 라인메탈이 1.5%였습니다. 5배 차이였죠. K9의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배기구에서 하얀 증기가 나왔어요.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좌로, 우로, 다시 중앙으로. 멈추지 않았죠. 기술자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그가 스탬프를 찍었죠. 엔진이 꺼졌습니다. 다음 차량 준비. 명령이 들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어요. 완성된 K9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K9이 들어왔죠. 다시 엔진이 켜졌습니다. 멈추지 않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멈추면 안 됩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말이죠. 야간 교대가 시작된 겁니다. 밤에도 일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웃었어요. 한국 공장은 잠들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책임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이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전쟁 중이니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쟁이요? 지금은 휴전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멈춘 전쟁일 뿐이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빠르지 않아요. 단지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빠른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다고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별처럼 말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효율을 설계했지만 그들은 헌신을 설계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였는데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추가했어요. 한국 공장 방문 소감. 이곳은 공장이 아니다. 전선이다. 작업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전사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니다. 생존과 싸운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과장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죠. 공장 불빛이 여전히 빛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 불꽃, 엔진 굉음, 작업자들의 발소리. 멈추지 않는 리듬이었죠.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동작을 보았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견뎠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새벽 3시였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불빛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나왔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 1. 24시간 생산 체계 2. 수직 계열화 3. 높은 품질 관리.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빠졌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죠. 삭제를 눌렀습니다. 다시 썼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 속도.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지웠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죠. 천장을 봤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기술이요? 아니었습니다. 독일 기술도 뛰어났어요. 시스템이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시스템이 있었죠.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요. 용접하던 젊은 작업자. 도면을 보던 엔지니어. 엔진을 조립하던 팀.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어요. 그들은 시계를 안 봤습니다. 대신 뭘 봤죠? 서로를 봤습니다. 다음 작업자를 봤어요. 완성될 K9을 봤죠.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 신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신뢰요? 맞는 말일까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죠? 새벽 3시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오늘 만났던 그 책임자였죠. 박사님, 불 켜진 걸 봤습니다. 방해됐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시죠. 그가 들어왔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공장을 봤죠. 보고서 쓰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막혔습니다. 왜죠? 설명할 수 없어서요.
당신들의 속도를 말이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 보이십니까? 저는 봤어요. 네. 저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야간 작업 불빛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약속의 불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약속의 불이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 불빛은 납기일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죠. 폴란드와의 약속, 우리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약속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약속이요.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린 빠른 게 아니에요. 단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달리 보였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작업 불빛이 아니었어요. 신념의 불빛이었죠. 박사님. 그가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린 약속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졌던 시절을 살았거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950년 우린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죠. 1960년대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약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만듭니다. 빠르게 말이죠. 늦으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늦으면 다시 약해지니까요. 그게 우리가 빠른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독일은 7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우린 시간이 충분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이해합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쉬십시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박사님, 독일도 훌륭합니다. 단지 우리가 더 급했을 뿐이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공장을 봤죠.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모든 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한국 방문 결론. 한국은 시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신뢰를 앞당겼다. 그들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다. 문화다. 생존에서 나온 문화다. 우리는 완벽을 위해 시간을 썼다. 그들은 약속을 위해 시간을 견뎠다. 그것이 차이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했거든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문장을 적었죠. 스피드 이즈 트러스트. 속도는 신뢰다. 저는 그 문장을 봤습니다. 영어로 쓰니 더 명확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 저는 메모지를 노트북 옆에 붙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아침이 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썼어요. 그들은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시간을 견뎠다. 우리는 시간에 맞춰 일했다. 그들은 시간과 싸워 일했다. 그게 폴란드의 212문을 8개월 앞당겨 납품한 이유다. 그게 유럽이 배워야 할 이유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완성이었어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보고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답을 찾았거든요. 한국이 빠른 이유를 말이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약속의 불빛이었죠. 그들은 약속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졌던 시절을 살았거든요. 엔지니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공포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약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왔죠. 독일은 달랐습니다. 우린 강했어요. 항상 강했죠. 그래서 느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느린 건 뒤처지는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체크아웃을 했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장을 봤죠. 아침 햇살이 공장을 비췄습니다. 건물이 빛났어요. 하지만 내부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말이죠. 멈추지 않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있었어요. 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장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남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 엔진 굉음, 작업자들의 눈빛, 그리고 약속의 불빛. 12시간 후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토마스가 물었죠.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뭘? 겸손을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피터, 넌 항상 겸손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죠. 그날 저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인메탈 본사로요.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어요. 제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배워왔어요.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생존에서 나왔죠. 베를린 회의실이었습니다. 라인메탈 본사 최상층이었죠. 유럽 방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50명이 넘었어요. 저는 앞에 섰습니다.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죠. 제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K9 성공 사례 분석. 제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거든요. 25년 경력이지만 이런 발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유럽 기술을 비판하는 거였으니까요.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피터 슈나이더 박사, 한국 현장 시찰 보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했죠. 한국은 212문을 납품했습니다. 계약보다 8개월 빨랐어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기지 사진이 나타났어요. 212문의 K9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품질은 어땠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우리보다 좋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하 25도 테스트. PGH 2000 실패, 세자르 실패, K9 성공.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이건 우리 기술을 폄하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이었어요. 3교대 시스템.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그리고 불량률 0.3%.
우리의 5분의 1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공장 사진이 나왔어요. 밤에도 불이 켜진 건물들이었죠. 이 불빛을 봤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밤에도 일하느냐고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린 전쟁 중이니까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겁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조용해졌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독일 기술, 프랑스 품질, 영국 전통. 맞습니다. 우린 훌륭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였어요. 한국 방산 수출 추이.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작년 한 해 한국 방산 수출은 300% 증가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글을 봤어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였지만 말이죠.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갔습니다.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 첫째,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다. 둘째, 문화는 생존에서 나온다. 셋째, 우리는 효율을 설계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생산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납기를 앞당긴 게 아니라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폴란드 장교였습니다. 그가 일어서 있었죠. 슈나이더 박사, 정확합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폴란드군입니다. K9을 인수한 부대에서 왔죠.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준 게 아닙니다. 신뢰를 줬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우린 그들과 함께 유럽을 지킬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전체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폴란드 장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죠.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일부는 저를 축하했습니다. 일부는 무표정했죠. 저는 이해했어요. 변화는 어려운 거니까요.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피터, 훌륭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피터. 응?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보였어요.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바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처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발표 어땠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뭐라고 했는데? 진실을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 뉴스였습니다. 폴란드 K9 전량 배치 완료. 유럽 최대 K9 운용국으로. 화면에 폴란드 기지가 나왔습니다. 212문의 K9이 보였어요. 훈련 장면이었죠. 포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유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신속 납품 시스템을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죠. 나토 회의에서 한국식 방산 협력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충분히 봤거든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프랑스 동료장 피에르였습니다. 피터, 오늘 발표 훌륭했네. 우리도 한국 방문 계획 중이야. 조언 좀 해줄 수 있나? 저는 답장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을 열고 가세요. 배울 게 많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거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떨렸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린 효율을 설계했고 그들은 신뢰를 생산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유럽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역사가 다르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폴란드 기지가 보였어요. 212문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의 불빛도 보였죠. 그들은 계약 전에 이미 만들고 있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게 한국이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 유럽 국방부들, 심지어 언론사들. 모두 한국에 대해 물어왔어요. 저는 하나씩 답장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이죠. 한국의 속도, 품질, 신뢰성. 모두 사실이라고요. 점심때였습니다. 토마스가 들어왔어요. 피터, 봤어? 뉴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뉴스? 영국이 한국과 방산협력론에 시작했대.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거든요. 폴란드가 성공하니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독일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이야. 하지만 곧 시작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메탈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실로 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어제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요. 어떻게요? 속도보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하지만 필요합니다.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라인메탈 공장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오후 오시면 문을 닫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유럽이 그들을 따라갈 차례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유럽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영국 국방부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었어요. 국방장관이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생산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프랑스 무기개발청이었죠. 연구팀이 회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신속 납품 시스템 연구 착수. 독일 장면도 나왔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였어요.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 생산 효율화 방안 논의.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럽이 말이죠. 모니터를 껐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라인메탈 공장이 보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멈출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나토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포럼 초청이었죠. 주제는 방산 협력 혁신이었습니다.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었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 한국 출장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 견학이죠. 잘 보고 오세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독일 공영방송이었습니다. 폴란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넓은 들판이 보였어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한화 디펜스 폴란드 공장 착공식.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인사들, 한국 기업 임원들. 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을 떴죠. 현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기지였어요. K9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었죠. 포병 지휘관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212문 모두 정상 작전 중입니다. 카메라가 K9을 비췄습니다. 포신이 움직였어요. 목표물을 향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죠. 쾅! 포성이 울렸습니다. 목표물이 명중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몇 달 전 그곳에 있었어요. 눈 덮인 들판에서 212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훈련하고 있었죠. 실전처럼 말이에요. 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가 있었어요. 한국 방문 당시 적었던 거였습니다.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는 신뢰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여전히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발표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했습니다. 문장들이 나왔죠. 폴란드 현장, 한국 공장, 테스트 결과, 생산 시스템. 경험한 것들을 썼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베를린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조용했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를 겁니다. 한국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말이죠.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나는 독일의 엔지니어로서 한국을 기술로 평가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장,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라인, 그리고 계약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시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약속을 앞당겼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강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폴란드 평원이 떠올랐습니다. 눈밭에 줄지어 서 있던 212문의 포신들이요. 하늘을 향해 있었죠. 웅장했습니다. 한국 공장도 떠올랐습니다. 밤에도 켜져 있던 불빛들. 용접 불꽃, 작업자들의 손놀림,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그들의 불빛은 납기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폴란드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포신들의 실루엣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럽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문화는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유럽이 따라갈 차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